걸리면 죽는다 류여혜 교수 전중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24일 10시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네. 이게 헌재가 뒤로 한참 미룰 것 같더니 갑자기 당겨졌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제가 먼저 잠깐 예. 얘기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꼭 얘기해야 되거든요. 예. 사실은요, 제가 원래 뉴스트라 다무사였어요. 네. 미리 예언을 잘 하는요. 네. 근데 정준길 변호사님이 이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맞췄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님이 정준길이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라는 코너에서 헌재가 사는 길은 한덕수 먼저 선고하라고 했었어요. 정말로 증거가 있어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부터 먼저 선고하라라고 글을 썼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헌재가 사는 길은 한덕수 사건을 먼저 각하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요. 미리 보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썼어요. 그거 저도 봤어요, 그 칼럼.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수요일 날 선고를 해야 된다. 한덕수는 그 전에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글이 나가고 바로 선고 날짜가 잡혔어요. 그렇구나. 그 정준길 변호사가 시키면은 헌재가 하는 모양이네. 네. 그 뭐 좀 저는 뭐 예언가라기보다는 실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물론 뭐 많은 분들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해야 되고 각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유여의 최고랑 제가 한덕수 총리에 관한 사건을 반드시 먼저 해야만 하고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해야만 하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 각하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논리와 논거들을 만들어 왔는데 네. 그것이 주변에 조금씩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해주면서 이것이 하나의 힘이 돼서 결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관철시켰다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뭐 작게는 뭐 저와 유채고의 승리지만 크게 보면 우리 보수파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심 재판관이 김영두 재판관인데 이걸 뒤로 미루려고 했던 거는 문영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는 김영두 재판관이 문영배를 이긴 거네. 그렇죠. 네, 고성국 박사님한테 제가 진짜 제대로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방송 중에도 한번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평론가는 있는 현상을 이야기해 주는 거는 필요가 없다. 누구나 한다. 그런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게 평론가의 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저 그날 사실은 머리 번개 맞은 것 같았었어요. 왜냐면 있는 사실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배운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한덕수 먼저 해야 된다였어요. 그리고 각하해야 된다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각하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외쳤는데요. 네. 그 외침이 방향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요. 박사님 어제 생신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또 기습 공격을. 선물도 갖고 왔어요? 멀리서 받아왔습니다. 네, 제가 쫄라서 정말로 이게 박사님 생일 선물을 우리 종정 어르신한테 직접 그래요? 받아왔습니다. 이거 네. 서서 받아야 되는데. 네, 이거 저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야, 이거 뭔지 궁금하네. 예, 제가 생신 선물을 직접 만드신 걸 가져와서. 이거 뭐 제가 방송 중이지만 잠깐 펴보겠습니다. 네. 네, 박사님이 여는 걸 지금 아주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열리는 건데? 잠깐만, 아니 그렇게 아니고 이렇게. 그렇구나. 뭐야 이건?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야. 직접 만드신 기가 막히네. 옷. 그러니까 옷을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만드신 제가 거. 지난번에 이 작품 좀 맞습니다. 봤잖아요. 그 전시장에 가셨던 근데 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네. 너무 귀한 거라서 말씀도 못 꺼내고. 네, 그거예요. 그거네. 네, 단식 고생하셔서 단식 박사님 갑자기 이거는 자랑 안 할 수가 네, 없어. 단식 고생하셔서. 이겁니다 이거. 네. 예.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이게 도자기고 여기에는 오칠이 돼 있고. 네네. 이게 그때 워낙 대작들을 전시하셨는데 네. 그게 막 우주 만상을 이렇게 쫙 이렇게 소화하신 그 대작들이거든요. 네네.
그게 이 작은 찻잔에 딱 들어가 있네. 네. 고맙습니다. 아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방송 중에 축하드리고 싶어서.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자 여기다 놓고 제가 우리 큰 스님께는 나중에 따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여기 질문이 와 있어가지고요. 네. 왜 류씨인가요? 북한 사람도 아닌데. 이건 제가 꼭 설명해야 될 것 글쎄요, 같아요. 예. 버들류가들은요. 예. 동그라미 유가 아니고 두원법칙 적용을 제외한다라고 저희가 이제 문교부 지정을 받은 그 당시 문교부 지정을 받으면서 유로 쓰거나 류로 쓰거나 이렇게 혼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할 경우에는 류로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해서 저는 가정법원에서 재판으로 그래서 버들류를 네. 쓰시는 분들이 류를 쓰는데 네.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이 류성룡입니다. 네 맞아요. 류성룡 선생은 그래서 지금도 그 류라고 쓰고요. 그래서 풍산 류씨 네. 예, 그렇게 쓰시죠. 근데요. 예, 예. 저희 친정 아버지 건 제가 안 바꿔 드려가지고요. 아버지는 유예요. 제 여동생도 유고요. 저만 제가 근데 왜 그렇게 바꾼지 아세요? 인지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제 것만 냈습니다. 네, 예,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 자, 저기 아까 우리 정정일 변호사. 네네. 네, 이렇게 해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은 뭐 각하가 이제 거의 확실하잖아요. 네, 네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 최상목 탄핵 발의를 한 민주당이 이거 완전 스텝이 꼬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상목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한 민주당을 보면 이제 네. 두 가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로부터 차단됐다. 어떻게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 줄 알았으면 만약에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을 24일 오전 10시에 하는 걸 알았으면 이 최상목 탄핵안 발의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그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진짜 이건 노 땡큐 그러니까 예스 프리즈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이런 좋은 이런 악수를 도와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내부 사정을 모른다라는 거고요. 아하. 두 번째는 뭐냐면 민주당 이거는 그 겁먹은 개의 마지막 외침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자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발의하면 그럼 바로 통과되는 게 아니라 본회의에 회부가 돼요. 회부가 되고 뭐 그렇죠. 그럼 회부가 된 24시간에서 다음에 72시간 사이. 24시간에서 72시간인데 그럼 언제 회부가 가능하냐?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 현재 26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27일로 지금 네네. 되게 예측을 하죠. 그러면은 26일이나 27일 사이에까지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날 회부되는지도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아하, 예. 왜냐하면 그 지금 의장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시기가. 근데 만약에 그날 하려고 치더라도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각하될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에 대한 재판에서 이재명이 또 집행유예가 그러니까 집행유예에서 항소 기각되거나 형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현재 월요일 날 오전에 한덕수 탄핵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평의를 합니다. 되게 이례적으로 평의를 잡은 의미는 무엇이냐? 선고일자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아하, 예. 그렇다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이번 주 뭐 금요일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주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까지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수요일 날 그 바로 이재명 탄핵 그 재판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는 14시경에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더더욱 이 민주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달을 향해 허공을 향해 짓는 머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네요. 예. 근데 요즘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가 있대요. 제목이 폭삭 소가수다예요. 제목이 그래요. 그런데 저는 사실 나오는 배역이 이해가 안 가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폭삭 소가수다 그 제목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왜냐면요. 민주당 지금 탄핵 찬성 집회 이름이 폭삭 소가수다 헌재래요. 헌재한테 아니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 제주도 방언인 거 아시죠? 폭삭 쏘가 쏘는데 근데 아마 홀딱
속았소다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헌재한테 홀딱 속았소다 이렇게 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 좌파들 저것들 입장에서는 그럴 만하지. 지금 헌재가 완전히 기류가 이상해졌으니까. 속았다고 생각한대요. 네. 그래요. 자, 이렇게다 보니까 뭐 허공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이제 개들이 짖잖아요. 최상목 몸조심하라는 개소리까지 나왔어요. 그런데요. 그 이재명 방탄복 입은 사진 보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웃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재명 사진을 주면서 이거 방탄복 입은 거 한번 그림 그려봐 하니까 챗GPT가 사람의 실제 얼굴을 가지고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사람 이미지를 넣고 해봐 하니까 그려줬어요. 여러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 챗GPT 원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줬어요. 근데요. 제가 눈을 좀 더 작게 그려봐. 그러니까요. 그걸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박사님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닮았죠. 그런데 악어네요, 악어. 우리가 저 이 허공을 향해서 짓는 개소리 얘기하면서 갑자기 방탄복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 그 있잖아요. 그 군견들 네. 그 훈련 시킬 때 그 예. 훈련 조교들이 입는 게 그런 옷이에요. 걔가 물리니까. 물까봐.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방검복, 반탄복 같은 옷을 입고 해요. 안 그러면 진짜 부상당하거든. 네. 예. 그 예. 훈련견 때리면요. 어. 훈련견 조교가 벌 받아요. 상관 폭행죄 아니에요? 상관 폭행죄. 원래 영화 제목인 폭삭 쏘가수다는 이제 제주도 방언인데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그래요? 예, 수고 많으셨. 그러니까 제주도 말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는 뜻인데 저 좌파들은 저거를 이제 그냥 패러디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 정말 모를 수도 있어요. 저 진짜 몰랐어요. 그러면 모르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다수의 사람들이 저런 뜻으로 썼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유채고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근데 없잖아요. 홀딱 쏘가수다 그렇게 써간 것 같은 게 어머나 저거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보고 수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시키느라 수고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리 치나 저리 치나. 네. 아, 그 뜻이었군요. 네. 그래요. 아, 참. 그 아까 뭐죠 챗 GPT한테 네. 안 물어봐도 네. 우리 국민한테 물어봤어요. 제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압도적인 일이네 이재명이가. 이거 좌파도 인정하는 거죠. 글쎄요. 호남에서도 호남도 1등이야. 예. 호남에서도 29.7%가 네. 이재명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은 뭘 해도 1등이에요. 비호감도 1등이에요. 글쎄 비호감 1등이지. 거짓말도 1등이고요. 다 1등이에요. 근데 2등이 전 더 재밌었어요. 2등 누구야? 2등이 오세훈이었어요. 오세훈 맞아. 근데 오세훈이 왜 오세훈이냐고 정 변호사님이 이해를 못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지금 토지요. 부동산. 네, 그랬더니 갑자기 정 변호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2등이 그렇죠. 오세훈이지. 네. 그리고 한동훈이도 있고 그래요. 네. 네. 하여튼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 네. 그런가 하면 그 문재인 때 행정관 청와대에서 했던 사람 하나는 네. 내가 이재명이한테 단돈 1,000원도 보태주기 싫다 그러면서 탈당서에 사유에다 그렇게 썼어. 근데 그게 더 재밌는 건요. 네. 내가 이때까지 여기 있었던 거에 놀라시겠지만 저는 그 말이 더 방점이었어요. 아니 나가는 게 충격이 아니고 확실히 좀 젊지 않아요? 내가 이때까지 여기 있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놀라셨죠? 저는 그게 더 방점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준길 변호사 류호혜 교수가 뭐 잡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금 잡네. 근데 이제 그 김선이라는 행정관인데 말입니다. 네. 사실 뭐 이 사람이 이제 그만둔 이유가 뭔지를 제가 꼼꼼히 살펴봤더니 결국은 아까 그 말씀하신 최상목 몸조심하라는 이 발언, 글쎄. 현행범 체포 발언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이거 말도 안 되고 화가 나고 그래도 쭉 참아왔는데 야 이런 발언까지 하는 이재명이 있는 이런 당 이재명의 제약을 보고도 내가 계속 1,000원을 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양심으로 그렇지. 용납 이게 못하겠다. 그쪽 당비가 1,000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원도 아깝다는 거예요. 매달 1,000원씩 그 이재명이한테 주는 꼴인데. 예.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시간이 뭐 금방 돼가지고 대통령이 석방된 후에 완전히 로우키로 거의 메시지를 안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 메시지가 보면
탄핵 심판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민의 생명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고 하면서 헌재 앞에서 오늘로는 25일째 단식 투쟁하고 있는 그것도 노숙 철야 단식 투쟁입니다. 네. 예, 전지영님에게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간곡한 호소를 하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예, 류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근데 이게 제가 가짜 뉴스에 홀딱 속을 뻔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메시지가 나가고 난 뒤에요. 갑자기 사진 하나가 뜬 거예요. 혹시 보셨습니까? 단식하다가 실려간 민주당 의원들 수행 맞으면서 인증샷 하는데 이 사진이랑 같이 붙어 나오는 거예요. 저것들은 뭘 해도 웃기냐. 근데 박사님 보세요. 아니 민주당 의원들 수행 맞으면서 그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면서요. 근데 어떻게요? 단식하다가 가서 있는데 이게 이렇게 웃겨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추시라고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 단식 멈췄습니다. 이렇게 붙어서 있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민주당 의원들 단식을 멈추라고 했지라고 순간 속은 거예요. 예,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10일 만에 나온 메시지가 저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국민들과 소통하고 계시구나. 근데 그 감동의 메시지가 이 사진에 붙으니까 개그맨처럼 웃기는 게 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죄송합니다. 많이 웃었습니다. 저 좌파 저것들은 뭘 해도 웃겨. 근데 왜 이것도 같이 모여가서 있어요? 근데 근데 사실 그 단식을 멈추라고 한 거는 요번에 이제 직전 메시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또 메시지를 내서 그럼요. 그때 나오시자마자, 4일째 단식 중이던 우리 고 박사님께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그때 단식도 중단한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저 사람들처럼 대접받으면서 병원에 간 건 아니고 저 목요일 고대 안암병원을 갔는데요. 뭐 그냥 혼자 병실에 누워가지고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네. 예, 인증샷 왜냐하면 찍고 박사님도 하셔야죠. 수액 이렇게 하고 불쌍하게 한 장 찍으셨어야죠. 그러니까 참 저것들 정말 쇼를 잘하네. 정말 잘해요. 저는 이 사진 보고요. 처음에 누군지 몰랐어요. 다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보니까 저쪽 애들인 거예요. 근데 저는 잠깐만 죄송해요. 그 아까 구호 얘기했잖아요. 네. 홀딱 구호. 속았수다. 네. 개딸은 개집으로 이런 구호도 있습니까? 이런 구호 아주 좋다고 댓글에 있어요. 올라왔어요. 있어요. 바깥에 붙어 있어요. 개딸은 개집으로. 아니 제가 사실 그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요. 저 처음에 개딸이 진짜 강아지 딸인 줄 알았어요. 뜻을 몰랐다니까요. 근데 네. 왜 저렇게 자기를 표현하지 했는데 그게 아마 개혁의 딸이든 뭐든 어쨌거나 불리는 건 개딸 맞잖아요. 네. 그래요. 예,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대통령께서 탄핵 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참 따뜻한 말씀이신데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의 김경수가 포함될까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재명이가 김경수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똑같이 단식을 그만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Y가 중요한데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살아서 싸우기 위해서 단식을 멈추라고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당신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으니 단식은 멈추라고 했습니다. 자, 누구의 말이 진정 국민들을 사랑하고 헌법이 가치에 맞습니까? 뭐 저는 여기서 이미 격조의 큰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재명은 법정 구속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각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기 개딸은 개집으로 하니까 근데 또 김경수를 말씀하셔가지고 바둑이는 개집으로 바로 댓글이 올랐어. 근데 댓글 중에 더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뭐? 개딸은 개래요. 저 지금 이 댓글 보고. 자, 우리 리 교수님 마무리 한 말씀. 네, 어떤 패러디가 돌더라고요. 핸드폰 옆에 놓고 미이라가 된
패러디가 돌고 있는데 기다리고 탄핵 어떻게 되나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담은 패러디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곧 돌아오십니다. 긴 싸움 같았지만 누가 제일 속이 상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 얼마나 지금 속상하겠습니까? 돌아오시면 더 좋은 대한민국을 그리고 더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왔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네, 오늘 걸리면 죽는다는 웃으면서 죽였습니다. 예, 류여애 교수, 정정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